긍정 습관이 성공의 미래를 만든다. 긍정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라고 했어요. 오늘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죠. 하지만 체계적으로 교육적인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무척 가난하셨기 때문에 성악가를 꿈꿀 수 없었거든요. 난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심심하면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도 있으니 정말 다행이야. 루치아노는 무척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기쁘게 지내는 법을 알고 있었죠. 무엇이든 기쁜 마음으로 즐기던 루치아노는 운동도 노래도 무척 잘했어요. 루치아노는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수입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했어요. 그래서 사범대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죠. 얼마 동안 교사를 하던 루치아노는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나에게는 좋은 목소리가 있어.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발휘해보고 싶어. 루치아노는 교사를 그만두고 몇 년 동안 성악에 매달렸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제대로 된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해 재능을 일찍 펼치지 못한 것을 불평했을 거예요. 하지만 루치아노는 누구도 어떤 상황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가 가진 재능에 감사하고 그 재능을 늦게라도 발휘하려고 힘껏 노력했죠. 그렇게 해서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카루소의 뒤를 이어 세계가 열광하는 성악가가 될 수 있었답니다. 긍정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 불평을 하면 모든 일에 짜증이 나고 싫어져요. 성공한 사람치고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게 되면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쉽죠. 만족하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생기게 하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내가 작은 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다가도 친구가 가진 값비싼 폰을 보면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하며 셈을 내기 쉬워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멋져 보이던 폰도 초라하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만족해야 해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 두 번째, 나를 좋아한다. 가슴 깊이 나를 좋아해야 해요. 나의 미운 모습도 고운 모습도.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만족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 세 번째, 앞으로 살아갈 날을 세어보세요.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느냐, 주어지지 않는 것에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죠. 하루는 24시간, 한 달이면 720시간, 1년이면 8760시간이네요. 자, 마지막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 네 번째. 내가 가진 것을 발전시켰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의 모습을 보는 법이거든요. 미래의 모습은 내가 노력하기에 달린 거니까 남보다 덜 가졌다고 투덜거릴 일이 아니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멋진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긍정 습관이 성공의 미래를 만든다. 세상의 모든 것을 즐겨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행복의 비결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개미, 베르나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베르나르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이 조그만 것들이 뭐가 이렇게 바쁜 거지? 줄지어서 어디로 가는 거지? 땅속에는 어떻게 집을 지어 놓았을까? 어린 베르나르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의 움직임을 한참 동안 살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만큼 개미들의 움직임은 흥미로웠죠. 베르나르는 그것이 즐거워 어린 시절부터 개미에 몰두했어요. 틈만 나면 개미를 관찰하다가 나중에는 개미 왕국을 유리상자에 담아 집안으로 옮겨왔죠. 그리고 20대 초에는 육식 개미들을 관찰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프리카에서 개미떼에 온몸이 뒤덮여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개미를 관찰하는 일은 여전히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베르나르는 오랫동안 개미를 관찰하면서 개미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학부 기자 일을 하기도 했지만 얼마 안 되는 지면에 개미에 관한 이야기와 상상력을 풀어놓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베르나르는 개미에 관한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12년에 걸쳐 120번을 고쳐가며 소설을 완성한 거예요. 한 이야기를 120번이나 고친다는 것은 수도승들이 돌을 닦듯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베르나르에게는 재미있는 놀이와 같았어요. 자신이 관찰하고 연구한 것에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것이 무척 즐거웠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소설 개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베르나르가 개미에 대한 연구를 그리고 개미에 대한 글쓰기를 즐기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베르나르는 지금도 자신이 즐거워하는 글쓰는 일을 하며 즐거움이 될 만한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을지 주위를 살펴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잘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일기를 적다 보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즐겨라. 우리 조상들은 힘든 농사일을 할 때면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노래들을 노동요라고 하는데 노동요? 지방마다 특색을 가진 흥겨운 노동요들이 있었죠.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일도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하면 한결 수월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즐거운 세상 만들기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 즐거운 세상 만들기 첫 번째.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저마다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이 다르죠. 그러니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즐거운 세상 만들기 두 번째.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만 하고 살기란 어려워요.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 힘든 일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럴 때는 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도 공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암기할 것을 노래로 만들거나 친구와 수학 문제 풀기 내기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자, 즐거운 세상 만들기 세 번째. 여럿이 함께하면 더 즐거워져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있을 때 더 큰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니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겠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해졌을 때 더 효과적인 일이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게 더 즐거워지니까요. 즐거운 세상 만들기 네 번째. 즐거운 상상을 하면 현실도 즐거워진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30번까지 쳐야 성에 갇힌 공주님을 구할 수 있다는 상상. 책 속의 주인공들이 내 친구라는 상상. 학교 선생님이 사실은 마법학교의 마법 선생님이었다는 상상. 이런 상상들을 하면 무엇을 하든 좀 더 즐거워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한번 펼쳐보세요. 책 속으로 고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초등, 교과, 권장도서 및 세계 여러 나라 수상작가의 책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긍정 습관이 성공의 미래를 만든다. 나를 성장시키는 영양분, 경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설립자 헨리 포드 선생님이 이야기해줬었죠? 삶은 경험의 묶음이고 경험은 우리를 한층 위대하게 만든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헨리 포드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드렸었어요. 오늘은 해밍웨이의 경험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여러분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허밍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저기 창가에 있는 간호사의 이름이 뭐예요? 해밍웨이는 눈부시게 빛나는 한 간호사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죠. 아, 저 간호사 아그네스야. 아주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지. 옆에 누워있던 부상병이 말했어요. 허밍웨이는 아그네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아그네스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인 허밍웨이가 마음에 들었죠. 허밍웨이는 어느 날 갑자기 꿈처럼 찾아온 아름다운 사랑으로 전쟁과 부상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행복도 잠시였죠. 허밍웨이보다 7살이나 많았던 아그네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허밍웨이와 헤어지길 원했어요. 허밍웨이는 휴전이 되어 이별의 상처를 안고 귀국해야 했죠.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도 아그네스도 너무나 생생해. 전쟁도 부상도 아그네스와의 이별도 무척 힘들었지만 그 경험들은 허밍웨이에게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어요. 허밍웨이는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썼어요. 그것이 바로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소설로 허밍웨이를 세계적인 작가로 우뚝 서게 한 작품이죠. 허밍웨이는 그 밖에도 자신의 많은 경험을 훌륭한 글로 표현해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을 때 구상한 거예요. 그리고 쿠바의 바닷가에서 지냈던 경험을 통해서 노인과 바다라는 대작을 탄생시켰죠.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허밍웨이는 많은 경험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친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뛰어들어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일에 몰두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성장시키는 영양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저절로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어른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단순히 나이만 먹은 철없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생각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나에게 특별한 영양분을 듬뿍 주어야 해요. 경험이 바로 특별한 영양분이니까요. 자, 효과적으로 경험하는 방법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효과적으로 경험하는 방법 첫 번째, 훌륭한 간접 경험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책이에요.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책이 있어 다행이죠. 책을 보면 바닷속뿐만 아니라 우주, 미래, 과거 어디든 여행할 수 있어요. 책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죠. 효과적으로 경험하는 방법 두 번째, 배움의 즐거움. 배울 수 있을 때 모두 배우는 게 좋아요. 무엇을 배우든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배우거나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미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새로운 것도 빨리 습득하는 법이죠. 효과적으로 경험하는 방법 세 번째, 남다른 시각으로 경험하기. 이왕이면 나만의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똑같이 수영 시간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나만의 수영 방법을 만들어 보거나 미래의 수영복은 어떤 모양일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도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자, 마지막 효과적으로 경험하는 방법 네 번째, 보고, 느끼고, 정리하기. 경험을 통해서 보고 느꼈다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조금 좋은 습관을 키우는 방법 도움이 되고 있나요? 나를 성장시키는 영양분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골똘히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더욱더 훌륭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책 읽기. 여러분의 집에 있는 책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 서가로 한번 가보세요. 그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골라 한번 책 속에 풍덩 빠져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초등교과 권장도서 및 세계 여러 나라 수상작가의 책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